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콜앱을 활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내가 특정 데이터를 계속 불러오기도 해야 되고 특정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웹상에서 계속 불러오다 보면은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거기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뭐 다른 데다 넘겨주든 뭐 이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나만의 구글 드라이브와 실제 개발 환경인 콜앱과 연동을 해주는 겁니다. 뭐 나중에 깃허브랑도 연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구글 드라이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기본적으로 계정은 당연히 구글 계정은 하나 있어야 되고 구글 계정은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콜앱에서 이제 명령을 하나 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쳐주시면 되는데 뭐 from google.colab 아직 이제 라이브러리는 몰라서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 이게 이제 코드입니다. 내가 google.colab에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고 이 드라이브에서 마운트 내가 뭔가 여기다가 탑재하겠다 컨텐트 G 드라이브 얘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한번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얘를 아까 썼던 여기에 세팅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델리트 셀 해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이 셀 나오는 곳에서 델리트 셀 여기다가 다시 쓰고 그리고 그 콜앱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기 전에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게 뭐에서 이제 탄생을 했냐면은 약간 노트북을 내가 노트 정리하듯이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노트북을 작성하듯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1단원, 뭐 코드, 2단원, 무슨 코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위에다가 셀을 하나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A키를 누르면은 어보브의 A죠. 셀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서 뭐 플러스 텍스트를 눌러서 쓸 수도 있지만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플러스 mm이라고 치면은 이 m이 마크다운의 그 약자인데 마크다운을 쓰게 되면은 이 셀의 속성을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크다운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컨트롤 플러스 MA라고 하면 다시 코드로 셀 속성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내가 텍스트를 입힐지 아니면 코드를 작성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컨트롤 MM 치면은 여기다가 뭔가 텍스트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때 주의하실 게 샵 하나 쓰고 1단원 뭐 구글 드라이브 연동 하고 컨트롤 엔터 딱 치면은 하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라고 해서 되게 큰 글씨가 나왔죠.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샵을 3개를 딱 치고 보면은 얘가 조금 작아졌죠. 샵을 5개 치면은 조금 더 작아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샵의 개수만큼 여기에다가 그 글자의 크기를 점점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샵을 한번 치면은 가장 큰 헤드라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구글 드라이브 연동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연동 안에다가 내가 뭐 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컨트롤 MA 컨트롤 MM이죠. 컨트롤 MM에서 여기다가 뭐 구글 연동 코드 작성 이렇게 딱 치고 보면은 좀 큰 단원 안에 작은 단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마크다운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테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델리트 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from google.colab import 드라이브하고 콘텐트 드라이브를 연동을 시키겠다 라고 치면은 connect to google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창이 하나가 팝업이 됩니다. 얘를 그냥 선택해 주시고 제가 로그인할 구글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구글 계정 하나 만드셨을 텐데 그걸로 접속을 해주시고 여기서 허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동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연동을 쭉 하고 나면은 얘가 완료가 되죠. Mount at Content G Drive 하면은 이 좌측에 있는 요 폴더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G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콘텐트 G 드라이브가 여기에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죠. 얘를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펼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마이 드라이브 안에 이제 관련된 뭐 콜앱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창을 하나를 더 띄워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셀 추가 버튼이 있죠. 여기 있는 셀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을 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검색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 하는 게 하나가 뜨게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만든 게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미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콜앱이랑 연동을 한번 했으면은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에다가 지금 untitled 6라고 하는 이 파일 이름이 원래 이게 만들어진 게 된 건데 여기에는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제가 practice 2024 여기 .ipynb는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는 jpg 파일, png 파일, 이런 뭐 mp3 파일이듯이 이게 확장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탭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 콜앱 노트북 안에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이 practice 2024라고 해서 하나가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보면은 practice 2024 여기 있네요. practice 2024 지금 제가 오전 11시 1분 지금 제가 딱 11시 1분에 만든 게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www.sparkkorea.com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예제로 쓸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는데 www.sparkkorea.com 접속하고 자료실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뭐 도서 관련 인공지능 도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www.sparkkorea.com 접속해 주시고 www.sparkkorea.com 접속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서 관련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에 에제 코드 및 코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그냥 그대로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분석할 데이터 기본 이제 예제 데이터셋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들을 기본으로 탑재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원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zip 파일이 하나가 떨어질 겁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을 우클릭을 해가지고 뭐 압축 해제하기, 뭐 원드라이브의 압축 풀기, 압축 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미 하나를 압축 해놨었었는데 얘를 다시 압축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폴더 하나가 생겼죠. 원드라이브 2023 121.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에제 코드 및 데이터셋, 여기에 있는 거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 밀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구글 드라이브 창을 이대로 놔주시고 여기다가 신규,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 신규라고 하는 걸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새 폴더 여기다가 뭐 std 2024년 스튜던트 std 2024라고 하는 폴더 하나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하나 만들고, 그러면 std 2024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내 드라이브 안에, 콜의 폴더 안에 얘가 생긴 거죠. 그럼 이 std 2024를 더블 클릭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은 이 std 2024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 정보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내가 이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얘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이 드라이브 안에 이 콜앱 노트북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std 2024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std 2024 안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그냥 기본 예제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뭐 파이썬 개발 환경만 구축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 거를 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패스는 해서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지정해 줄 겁니다. 뭔가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 주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코포 뭐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근데 CSV 파일 하나를 join data 1 볼게요. 얘를 여기 3닷 버튼 있죠? 3개 버튼, 얘를 클릭해 주면은 카피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피 패스, 얘를 카피 패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패스는 요게 되는데, 여기에 그 카피 패스한 거에 맨 앞부분에 쌍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맨 뒷부분에다가도 좀 줄여서 이 뒷부분에다가도 쌍따옴표를 넣어주고 실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이 데이터 패스 안에 저장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import pandas as pd 라고 하고 pd.read 하고 여기 pd.read csv 하고 가로 열고 나서 여기 안에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 거를 딱 집어넣고 얘를 딱 실행을 시켜줍니다. 저 유니코드 에러라고 썼는데 얘는 원래 인코딩은 ms949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잘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제가 불러온 데이터셋이 이제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인코딩 에러가 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할 때는 여기에서 한글이 없는 거, 원래 파이썬이 한글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인코딩 문제는 제가 뭐 데이터 불러오는 시간에서 따로 언급을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에제셋이 코포 프로덕트 볼륨.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카피 패스 하고 여기에다가 쌍따옴표 하고 컨트롤 V. 이게 만약에 이제 쌍따옴표가 그 제대로 안 닫히게 되면 뭐 두 개가 있거나
한쪽에다 두 개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 패스를 지정을 하고 이 인코딩은 제외하고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데이터가 불러와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행과 열이 있는 이런 데이터 셋들, 얘가 컬럼의 이름이고 이게 값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조작할 때는 우리가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됩니다. 얘를 쓰면은 내가 도서관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콜앱에다 딱 탑재를 시켜버리면은 이 데이터 불러오는 게 그냥 순식간에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여기에서 기능을 이미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능을 써서 여기에는 경로만 지정해주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쓰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내가 별칭을 pd라고 주겠다. 그 다음 이 pd 안에 있는 comma separated value csv 파일이죠. 엑셀 파일을 내가 read 불러오겠다. 그리고 괄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로를 요 데이터 패스의 변수명을 집어넣어 준 것 뿐이다. 여기 뭐 변수 아직 안 배웠죠? 데이터 패스를 그냥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되면 내가 그래도 개발 환경 구축하고 나서 구글 드라이브랑도 연동이 다 끝났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스파크코리아닷컴에 접속해서 이거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제 연동시켜서 이렇게 뜨는 것까지만 해주시면은 나 이제부터는 개발할 준비가 딱 됐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때 내가 이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얘를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내가 컴퓨터랑 대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아나콘다가 아닌 이 콜앱으로 한번 개발 환경 구축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작성은 한번 노트북에 필기하듯이 정리하는 습관을 딱 들이면은 실제 뭐 개발하는 거는 진짜 뭐 시간만 있으면은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